잠깐 인터뷰. 네. 이쪽. 네. 의원님.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심란합니다. 심란하시죠? 네. 해결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게 공보위들 군의관들 막 몇백 명씩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는 이렇게 볼트너트가 아닙니다. 네. 갑자기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12,000명이 빠진 자리에 군의관 공보위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거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르는 거인 것 같고요. 지금 빨리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이분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자세로 모든 것들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리고 시작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뭐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창첩합니다. 그러니까 군의관들과 공보위들이 응급실에 가더라도 일을 익히는데 못합니다.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말단 직원들이나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손을 바꿔서 하는 그런 직원들이 아니라, 그런 의사들이 아니라 응급실 이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석도 걱정이지만 추석 이후에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각종 많은 질환들이 생기고, 그래서 참 지금 이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야 정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의사협회는 전혀 지금 의사 관련 단체는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의사들은 정원 2025년 정원을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25년 정원 재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찝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들어와서 각자 다 원하는 거를 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애초부터 대화의 이 의제를 제안하는 것은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수시가 시작됐으니까 2025년도 인원을 전혀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로? 참 제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의사들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야말로 버티다가 이제 수시가 시작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밑에서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으니까 의료계에서는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도 앞으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료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도적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또 의사 출신이시고 이러니까 그러면 의료대상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의대 증원부터 촉발된 의료개혁이지만 우선 목적 자체를 다시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의 의료인들이 부족한 것이 목적이면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공의료라든가 지역의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논의의 테이블 위에 놓고 큰 방향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오후에 곡성 그리고 이제 영광 이어서 가게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의사가 없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의료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저희는 초반부터 이 논의를 국회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 건의를 했고, 우원식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의원분 모두 다 같이 내려가시나요? 지방에? 아니요, 다는 못 가고요. 표를 못 구해서 저는 이제 곡성 지역으로 가고, 오늘 곡성 후보자 개소식이 사무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저와 후보들은 곡성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의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의료 문제가 무엇이고 현재 응급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의 전략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도 내실 텐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선거 치르겠습니다. 네, 우선 영광 곡성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었던
호남 지역이고요. 저희는 후보가 굉장히 안에서 그 호남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정 같은 경우에는 토론 후에 후보자 토론 후에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저희는 적극 지원을 하는 방향, 그리고 서울시에도 교육감,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진보 진영 대비 보수 진영이 5대 0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향해서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조국 대표께서는 한 달 살기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디서 아예 사시나요? 10월 16일 날까지 사시기 위해서 영광하고 곡성에 방을 구하셨습니다. 양쪽에 다 구했군요. 네네. 그리고 네. 금정에는 부산에는 집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 계속 뛸 예정이고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살 숙소를 구했습니다.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도 꺾이지 않고 응급실 상황도 아주 싱숭한 그런 추석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술은 자제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럼 갑자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생선 먹으면 안 돼요? 생선 얘기하더라고요. 생선 모든 게 생선전이 쉬면은 굉장히 이제 그 증상을 크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한 음식을 먹지 말라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할 수 있는, 제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석, 여느 추석과는 달리 그냥 실온에 두면 음식이 상하기가 그럴 것 쉬우니까 같아요. 상할 음식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는 더 중요한 건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그다음에 음주 운전, 물론 그건 안 되겠지만 음주 후에 사고 모든 여러 가지 싸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자제하셔라 음주를. 알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프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